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X제가 쌀인데 쌀이 노동이 좀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X제 전체에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Y에는 세금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X에만 세금을 떨어뜨렸을 때 저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X제 가격이 비싸지면서 또 X제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면 X제가 노동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사용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생산 부분에 사용되는 X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X에 세금을 때리는데 X에 다 세금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K 자본에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만 세금을 쿵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타켓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때린 거죠. 그래서 노동에는 세금을 때린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자본에 세금을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이제 법인세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만약에 X제가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 부분이라 하면, 만약에 지금 X가 쌀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쌀이 법인일 수 있냐? 그래요. 각 주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쌀을 생산하는데 기업화해서 쌀 농사를 대량으로 하면 뭐 그런 법인이 있을 수 있겠죠. X라는 법인 부문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과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K에 대한 과세. 오케이? 이해 가시죠? 요 뒤에 보시면 법인세 분석할 때 요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앞에 쌀이 노동집약적인 그런 가정도 그대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자, 452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쌀 생산, X제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에만 과세할 경우 다음에 두 가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떤 충격이 있나 한번 보시면 쌀 생산 부문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X예요, X. X에만 세금 때리기 때문에 X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X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가격이 상승하죠. 상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사람들이 X제 소비를 줄여요. 그러면서 Y제로 수요가 이동합니다. 옷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옷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앞에 본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우리 A에서 B로 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약곡선에서 우리 에즈워드 박스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뭐 지난 시간에 했었죠. A에서 B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생산의 효율성은 유지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생산 가능 곡선과 계약 곡선 상에서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비용 극소화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요소 투입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비용 극소화 조건이라고 할게요. 비용 극소화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볼 건데, 자, 거기 식을 한번 볼게요. 아니, X 생산할 때 MRTS, RTS가 여기 보시면 우리 책에 따라서 RTS, X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죠. 원래는 M자 뺄게요. 자꾸 저도 M자가 익숙해져서 RTS가 LK 하는데 Y 원래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V분의 W 해가지고 얘가 신호등 역할을 해서요. 요거 같을 때가 이제 균형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아니 여기 세금을 때리는데 여기 X에만 세금을 때리는 거야. 특히 X 중에서 자본에만 세금을 때리는 거야. 여기에만 세금을 때리는 거지.
Y에는 세금을 안 때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 잘 나와 있는데 RTS, LK, X 나타내는 게 요게 올라가는 거와 올라가니까 여기 세금이 부과되니까 T, K에 X 이렇게 분의 1 여기 보시면 V분의 W 이렇게 씁시다 그냥. 그리고 Y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RTS, LK, Y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 세금이 빵이었을 땐 똑같으니까 이 꼴이 성립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세금을 때리게 돼서 얘가 올라가니까 이거 전체 값이 내려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호를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4-60 바로 밑에 볼게요. 쌀 생산 부분에서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옷 생산에서의 한계 기술 대체율보다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작아지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MRTS는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여기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서로 같지 않게 되고요. 에즈워드 상자 속에 있는 계약 곡선 상에서 궤도 이탈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계약 곡선 상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효율성을 상징하는데 A와 B 효율성을 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계약 곡선 상의 C점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자, C점에서 거기 보시면 생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조세부가 전엔 우리 여기 A로 했어요. 우리는 조세부가로 인해서 옷 생산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고 쌀 부분에서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작아지니까 D점으로 이동하는데 D점 가만히 볼게요. D점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D점 이렇게. 그래서 XZ 생산과 관련한 이렇게 등량 곡선 있고요. 그리고 YZ 생산과 관련한 등량 곡선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둘 다 D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등량 곡선이 접하지 않습니다. MRTS가 RTS가 같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 Y에 대한 RTS가 점선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야. X에 대한 RTS가 이거야. 자, 그래서 X에 대한 RTS는 텍스가 부과됐죠. 이렇게요. 그래서 V분의 W 여기는 그냥 단순히 V분의 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마이너스는 그냥 일부러 뺀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야? 계약곡선상에서 이탈이 발생하게 되니까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비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이걸요 좀 뭔가 두 가지 효과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산출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X에 이렇게 세금을 때렸을 때 또 X에 있는 자본의 세금을 때렸을 때 X에 포인트 맞춰서 산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걸 산출 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세요. 요거. 자, 책으로 가볼게요.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옷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생산 비율도 이에 따라 변화하는데 자원이 쌀 생산 부분에서 방출돼서 노동과 자본이 생산이 줄어드니까 해고되는 거와 나가게 되면서 옷 생산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결과 두 생산 부분 모두에서 L과 K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L과 K 노동자들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체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위에서부터 읽는다 그랬죠? 자본 노동 비율 이렇게 읽습니다. 자, 특히 쌀이 좀 더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한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당연히 쌀 생산과 관련한 X에서 많이 해고되니까 노동이 다 일자리가 없어져서 이쪽이 많아지니까 이게 하락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거를요 노동의 상대 가격 비율이 하락하는 거 이거를 산출 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A에서 B고 책에서는 C에서 점차 왼쪽으로
요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서 하락하는 요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오케이? 자, 그게 산출 효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또 하나의 효과는 요소 대체 효과. 요소자 뺄게요. 대체 효과. 우리 경작에서는 늘상 대체 효과랑 소두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효과는 어디에 포인트냐면 K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쌀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것의 생산 과정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합니다. 그치? 아니, 직관적으로 자본의 과세를 때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을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하지. 그렇게 되니까 자본의 수요가 감소하고 대신 노동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대체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본 대신 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L분의 K라고 표현하게 되면 K는 하락하고 L은 늘어나니까 이거 값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본 노동 비율이 하락하게 되고요. 옷 생산 과정에서는 이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따라서 거기 볼게요. 쌀 생산 과정에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내려가면서 여기에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서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옷 생산 과정에서 한계 기술 대체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앞에서 나와 있는 이퀄이라는 요 식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오케이? 거기 보시면 벗어나 이렇게요. 효율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계약 곡선을 이탈하게 되고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요소 대체 효과. 자, 우리 책에서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보라 색깔로요. 자, 결국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부분 요소 과세라고 해요. 어느 한 부분만 정해가지고 요소 과세.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생산 부분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산 요소에만 세금의 총체적인 효과는 이렇게 산출 효과, 대체 효과 요거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산출 효과는 저는 이제 폭탄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폭탄이 꽝 떨어지면 누가 더 많이 피해를 봅니까 하면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해서 노동자가 많이 있으면 노동자가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고요.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옷에 만약에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자본가가 피해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X랑 Y를 생산할 때 요소 집약도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요소 대체 효과는 이거는 자, 과세 대상이 되는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 그치, 여기 보시면 K의 세금을 싸라 해가지고 세금을 때려라 해서요. 저는 이제 스나이퍼 효과라 해요. 저격수라 해가지고 K의 과세를 하게 되면 자본가가 당연히 으악 하고 다치겠지. 자본가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으로 얘기하면 자본가가 V니까 V가 하락한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생산 요소, 여기서는 자본입니다.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러므로 지금까지 보는 예와 마찬가지로 요소 집약적인 쌀 생산에 자본에 과세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산출효과 폭탄이 떨어집니다. 노동자가 더 많이 피해봐. 그래서 노동자들이 으악 피해를 봐요. 오케이? 물론 이제 자본가도 피해 보는데 노동자가 더 피해를 많이 본다고. 우리는 상대적인 걸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요소 대체 효과는 저는 스나이퍼 효과라고 했죠. 누구를 쏴라? 여기 자본가를 쏴라. 그러니까 자본가가 으악 피해를 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 본다는 측면에서 W랑 V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아니 이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우리 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는 어느 게 큰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V분의 W는 증가할지 감소할지가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산출 효과가 크면 V분의 W는 떨어지고요. 대체 효과가 크면 V분의 W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좋고요. 다음
조세 부담에 귀착이 되는 양상 두 번째 단락에 대한 평가 한번 보시면 원천 측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조세를 부과한 후에도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니 원래 이렇게 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조세 부분의 일정 부분이 원래 자본가에게 피해가 가야 된다니까. 우리 언제나 늘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입니다. 자본가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일부 노동자에게도 전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소 대체 효과가 아주 작은 경우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의 보유자가 오히려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 사용 측 측면, 우리 계속 원천 측, 사용 측 거기까지 하죠. 사용 측 측면의 부당 귀착에 대해서는 쌀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짐에 따라서 쌀을 주로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X가 쌀이잖아. X에 세금을 때렸어. 지금 요 산출효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쌀 가격이 올라가니까 쌀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버거 모형 관련해서 부분 요소 과세까지 살펴봤는데 할만하죠. 그래서 약간 이게 좀 힘들다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과 계약 곡선을 이용해서 에즈워드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이 좀 힘들 수 있는데 그건 미시경제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보완하시게 되면 뭐 별로 어렵지 않고 뭐 당연한 얘기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세 부담과 관련한 실증 분석 살짝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